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쓰는 인간이란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한자는 사실은 글쎄 별로 따져볼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이 낱말은 일본식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서 쓰이는 어떤 한자 낱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의미는 전통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쓰여지기 시작해서 동양 3국 한자 문화권에서 다 쓰던 인간이라는 낱말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가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글자는 쉽습니다. 사람이 가는 사이 간이다. 그렇죠. 사이다. 문 사이에 무엇이 보이냐. 원래는 달월자였어요. 원래는 달월자가 들어갔는데 달월자가 날일자로 바뀌었다. 문틈 사이로, 문 사이로 달이 보인다. 그래서 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 인간이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리킨다. 위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 할 때 이쪽이 되고,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을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니 현기영 작가의 변방의 우지는 새 이런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할머님은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아 인간에 내려왔다 할 때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다. 사실은 이것이 원래 인간의 뜻이었어요. 전통적인 뜻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이 된다. 인간을 만든다 할 때 인간이 좀 덜 된 인간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때 그런 것도 가르쳐서 인간이라 한다. 그리고 마음에 달갑지 않거나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이러는 말, 또 인간이다. 이 인간이 글쎄 또 사고를 쳐서 할 때,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인간이란 말이 두 번째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제 첫째, 셋째, 넷째 이런 뜻이 새로운 의미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인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전 중국어, 또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교 용법에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인간은 인생세간을 줄인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뜻한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다, 세간이다.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뜻이 세상을 얘기한다. 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천계, 천상계, 하늘과는 이제 구분되는 인간이 사는 곳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해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이 고해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런 뜻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인간도처 유청산이다. 이때도 인간은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은 가는 곳마다 내가 묻을 만한 그런 산이 있다, 이런 얘기고, 물론 여기에서 인간도처 할 때 사람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또 인간만사 세옹지마 할 때도 이때도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만사는 다 세옹지마다, 이렇게 되겠죠. 일비할 필요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간을 사람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다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것이 전통적 의미의 인간이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뜻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적 의미의 인간이라 할까요?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의미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새롭게 변한 의미의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이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변화된 것은 세상에 사는 주체인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전에는
한중일, 동양 삼국이 다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본식 한자인데 이 글자는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의미가 이제 들어와서 일본식 한자어로서 인간이란 뜻이 첨가가 됐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뜻이 첨가돼서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중국은 인간은 역시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 한국과 일본만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낱말이 그 사람을 뜻하는 인간이라는 낱말은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세에 들어와서 뭐 100년 좀 넘었다고 할까요? 막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낱말이 굉장히 힘을 발휘해서 고유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점점 대체하고 확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은 사람이 우리 고유어로 할 수 있죠. 이 관계를 인간관계로 이제 주로 많이 쓰죠. 또 학술적으로도 뭐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말이 이제 좀 생기죠. 사람 쓰레기 같다. 그 우리가 인간 쓰레기를 하지 사람 쓰레기라고는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 문화재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 문화재가 있다. 이것을 사람 문화재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썼으면 글쎄요. 이것이 통했는지 몰라도 인간이란 한자 말이 우리 고유어 사람보다 점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는 이 인간이라는 것이 앞에서 예문에도 봤습니다만 좀 좋지 못한 의미로도 쓰인다. 한자가.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인간이 어찌 그 모양인가. 사람의 됨됨이가 사실 별 형편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 이 인간아 정신 차리라 할 때 원래 일반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는 한자어가 조금 높이 좀 고급스러운 의미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물론 이제 좀 고급스러운 의미로도 쓰이겠죠. 그만큼 우리 고유어 토박이 말이 이렇게 좀 박대를 박는다 할까요? 막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란 전통적인 낱말, 그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원래는 불교 용어다. 그래서 버머, 산스크리트의 마뉴사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세상이다, 세간이다, 인세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에도 시대 이후에 사람이라는 뜻이 추가되어서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뉴사라는 것은 보면 영어와 도구로서 독일어의 사람을 뜻하는 낱말과도 거의 어떤 어근이 된다 할까요? 어떤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 의심하며 사는 사람,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인간이란 말이 나와서 세상을 가리키다가 사람이란 뜻이 또 추가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인간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낱말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의미가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